네, 리더십 전문 채널 리더TV 리더십 토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성우 삼성포닝 전 IT그룹장님 모시고 기업 순환론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또 기업 순환론에 이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소통 리더십?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불통해서 소통으로 바꾸자고 하는 분위기고, 이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의 소통, 그 다음에 동료들하고의 소통, 그게 소통이 안 되면은 결국은 불신의 벽만 높아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단절이 되는, 이 소통은 하여튼 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관심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소통에 대한 어떤 교육도 이제 많이 이제 받고 또 구성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번에 소통 리더십에서 뭔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컨셉을 또 새로운 콘텐츠를 연구를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수많은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누구누구 리더십 하면서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리더십이 없어도 우리는 경영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리더십이 필요하느냐, 그것도 맞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리더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배에 선장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가서 부딪히듯이 리더가 없는 조직은 사실 위험한 조직이 되죠. 그래서 흔한 얘기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호랑이가 이끄는 양의 무리하고 양이 이끄는 호랑이 무리하고, 그거는 당연히 호랑이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더 강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그 리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리더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조직에서 리더가 없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경영에서도 우리가 전략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 경영진들이 전략을 갖다 수립을 하고 보통 전략 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끝이에요. 근데 전략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면은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되는데, 그러면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건 결국 조직 구성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업무. 그게 일상의 업무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전략 경영이 실패한다. 전략은 전략으로 따로 놀고 직원들이 하는 일은 또 따르고, 그런 것을 이제 제대로 하자고 했었던 게 예전에 로버트 카플란의 밸런스 스코어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밸런스 스코어 카드. 네. 그의 본질은 그러한 전략하고 프로세스가 자꾸 끊겨져 있는 거를 인과관계의 트리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과정 관리를 해라. 그래서 그러한 전략 경영에서의 그러한 사례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리더십도 어떻게 보면 경영진들이 아무래도 많이 관련돼 있고, 근데 그 맨 밑에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더십하고 직원하고 중간에 뭔가 연결해 주는 게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프로세스 같은 게 있어야 그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소통 얘기했잖아요. 위하고 아래하고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돼야 그 중간에 소통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반영을 하면 한결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해서 소통 체인, 예. 밸류 체인이 있듯이 소통 체인. 네, 예. 소통 체인. 그래서 그 체인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 하면은 소통 프로세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요즘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통 체인을 좀 도식화해서 이렇게 직접 PPT로 보여주신다고 준비를 저희가 뒤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크게 이제 한 5가지로 나눠봤어요. 가운데 이제 어떠한 리더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 있으면 구성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을 하려면은 언어로도 있고 행동으로도 예. 보여줘야지 되고, 예.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 행동이나 언어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느냐. 그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뭔가 변화를 주거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인 자극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무슨 말 했는지 이해가 되느냐. 그럼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뭐 대안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잣대, 눈높이를 맞추자. 리더가 너무 자기는 많이 알고 밑에 사람들 보고 모른다고 구박을 하면 저 단계가 제대로 흘러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개선 방안이 나오겠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 공감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정리를 하면서 공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말귀를 알아들었냐. 귀로 들어야 공감이 된다. 예. 그 얘기고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게 이제 말이 통하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대화는 뭐 거의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죠. 네. 그러면 이제 리더가 자기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이해를 했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추려냈으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숙고. 원래 심사숙고는 이제 깊이 생각한다는데 거기 하나 더 해서 우리가 흔히 경청을 할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공감은 귀로 듣지만 네. 경청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 심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소통 프로세스라는 게 생각, 행동, 학습, 정리, 정리, 결정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그렇죠. 완성이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순환을 한다는 네. 거죠. 그 밑에 리더, 언어, 지식, 공감, 경청은 어떻게 이거는 이해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 위에 있는 거는 일종의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고요. 예. 밑에 있는 거는 저걸 뭘 이용해서 할 거냐. 음, 일종의 도구 같은 개념. 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도구. 네. 그 다음에 저 점선들은 음, 서로 견제하거나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쉽게 얘기해서 학습 지식하고 결정 경청이 저렇게 점선으로 연결된다는 거는 너무 자기가 많이 알아도 남의 말 안 듣죠. 네. 내지는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예, 예, 예. 그래서 저것도 서로 균형을 맞춰야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저 5개가 예. 외곽으로 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순환이 되고. 네, 저기 전체 최적화 같은 그런 순환이 되고 점선으로 돼 있는 거는 서로 부딪히고 충돌을 하면서 보완해가는. 아까 체인을 말씀드렸는데 저 체인이 저런 연결고리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점선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제 노력하면서 보완하는 거고 전체 체인은 바깥 사이클로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이제 프로세스로다가 전환을 하게 되면 예. 아웃풋이라고 하는 예.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이 또 충돌 개념이 되게 재밌는데요. 생각과 학습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 네.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저거죠. 상당히 그 전지전능한 그러한 리더가 나와서 네. 혼자만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구성원들의 어떤 지식과 그렇죠. 리더의 어떤 그 생각,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눈높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럼 행동과 정리, 이거는 어떻게 또 충돌이 생기는 겁니까? 말만 많은 사람들이죠. 자기 말만 하고 그럼 공감대 형성 안 되죠. 아, 공감대 된다. 예. 말은 많은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예. 핵심이 없네. 그런 경우들이죠. 행동과 결정, 여기에 대한 충돌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뭐 듣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할 경우, 그럼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들었으면은 마지막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리더가 해야 될 거는 결정이잖아요. 모든 책임을 지고. 근데 결정 안 하는 리더들 있죠. 네. 그럼 시간만 끌고, 네. 그러면 시기 놓치는 거고. 어느 정도 자기 표현도 해줘야 되는데, 의사전달도. 예, 그런 것들이 또 안 되면 문제가 생긴대요. 이 또한 또 많은 경영자들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좀 새로운 어떤 그 소통 어떤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되는 거는 요 표를 놓고 리더를 거꾸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진단을 해보거나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행동이나 언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의 결격 사유로 네. 그냥 넘어갈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저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걸 알게 되면 저 사람을 저것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 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한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골고루 서로 연결돼 있고 개선을 해나가야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다. 이 그 소통 체인, 이 소통 프로세스를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리더피아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 야당 이제 대표신데 그분을 어떤 사례로 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비해서 이제 분석을 하신 보내주셨는데 그거 잠깐 소개해드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용에 따라서는 네.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언론에 보도되는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 게 리더의 생각이나 어떠한 주장이 오로지 종북몰이, 무조건 반대, 대안이냐 그러면 또 대안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뭔가 주장할 거리나 새로운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의사소통 방법은 뭐냐 했을 때 자꾸 뭐 이미 지나간 용어, 개념,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안중에 없이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픈 말만 하고 싶은 말만 그쵸. 계속 하는 거네요. 대중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죠. 구성원의 잘못 가고 있는 어떤 거죠. 행동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학습이나 지식 능력을 봤을 때 세상의 변화에 좀 무감각하더라. 변화에 좀 무감각.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게 실하냐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좌우 대립만 머릿속에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언론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지금 어떤 분의 사례인지 좀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감 형성에 있어서는 자기하고 다르면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다. 공감될 수가 없는 거죠. 경청으로 들어가 보면 여론조사 자체도 조작된 거라고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그랬죠. 듣지를 않으니. 그럼 결국은 참패로다가 그 정치인이라서 뭐 여러 가지 그 이해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 그 소통의 프로세스에 이제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의 CEO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더라도 용어만 바뀌는 거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전개되죠. 자기의 옛날 과거 경험으로다가만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라면 하는 거지 왜 말이 맞느냐. 그 다음에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다 하나하나 문제 일으키는 사장이 있는 조직은 아무래도 오래 못 가겠죠. 좀 흥미로운 어쨌든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기업 순환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그 소통 리더십, 소통 프로세스 내용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그 멀리 아산에서 오셨죠? 멀지는 않습니다. 뭐 SR 타고 오시면 한 30분. 어쨌든 이렇게 먼 길을 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